여러분, 부동산 경매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고 계세요? 아니면 혹시 모를 지뢰를 피하고 싶으신가요? 자, 오늘은 바로 그 한국 부동산 경매의 뜨거운 감자죠. 제시외 건물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꿈에 그리던 집을 경매에서 딱 찾았는데, 어라? 서류에는 분명 없었는데 웬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뭐지? 하면서 머릿속이 그냥 하얘질 겁니다. 바로 이 서류박 건물, 이게 말이죠. 누군가에겐 정말 대박, 잭팟이 터지는 거고요. 다른 누군가에겐 악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설명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전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미스터리한 제시외 건물의 정체를 하나하나 벗겨볼까요? 도대체 이 건물은 어디서, 왜 나타나는 걸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뭐랄까 유령 같은 존재. 바로 이게 제시외 건물의 본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초보자랑 전문가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이에요. 초보자는 으악! 하고 도망치는데 전문가는 여기서 돈 냄새를 맡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전문가의 후각을 한번 장착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낙찰받으면 저 덤으로 보이는 건물도 내 것이 되는 건가? 이겁니다. 그쵸? 여기서 바로 부합물이라는 어찌 보면 마법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원래 있던 본체 건물에 착 달라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의 한 몸이 된 건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합물이냐 아니냐, 이게 소유권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일단 부합물로 인정이 됐다. 그럼 게임 끝! 낙찰자가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겁니다. 설령 이전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지었다고 해도 말이죠. 비유하자면 집에 원래 설치된 붙박이장은 당연히 집의 일부잖아요. 근데 따로 사온 이동식 책장은 아닌 것과 이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찰 전에 이 세 가지는 정말 목숨처럼 챙기셔야 돼요. 첫째, 감정평가서 꼭 보시고요. 둘째, 매각물건 명세서에 매각 포함 이 네 글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두 발로 직접 현장을 뛰는 거죠.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건물은 내 것이 됐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라고 하기엔 아직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돈 문제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네, 방금 보신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와닿을 수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황금 열쇠를 손에 쥔 것 같지만 어쩌면 그 열쇠에 어마어마한 비용 폭탄이 딸려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빵 터질 수 있는 거죠. 그 주범은 바로 유치권이라는 복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내가 이 건물 짓는데 이만큼 돈 썼으니까 그 돈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가 하고 버티는 거예요. 법적으로 임차인이 이 건물은 이제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봐요, 이 건물 가치를 올리는데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 비용은 줘 라고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려운 말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 하고 버티는 게 바로 유치권 행사입니다. 결국 이 폭탄을 누가요? 네, 바로 낙찰자가 떠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시외 건물이 본체 건물과 한 몸, 즉 부합물이라는 그래도 비교적 해피한 시나리오였어요. 하지만 만약에 법원이 가만 보니 이건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데? 라고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법원은 정말 탐정처럼 깐깐하게 봅니다. 그냥 단순히 붙어 있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별도의 출입구가 따로 있는지,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가능한지,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무조건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제시외 건물이 독립건물이라고 땅땅땅 판결이 나는 순간 낙찰자는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얻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내 돈 주고 산 내 땅 위에 떡하니 남의 건물이 버티고 있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법적 분쟁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입니다. 소유권도 내 거로 만들었고 유치권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끝났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아직 벌금 폭탄이라는 마지막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소유권을 가졌다는 건 권리를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건물의 모든 법적 책임을 내가 다 짊어져야 한다는 책임의 무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제시외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다? 그럼 낙찰자에게는 관공서에서 철거명령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에이, 버티면 되겠지? 하고 버티면요? 벌금이 이게 해결될 때까지 매년 계속 나옵니다. 내 소중한 투자 수익률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 전에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떼서 위반 건축물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좀 머리 아프고 위험한 얘기들만 한 것 같죠? 하지만요, 진짜 고수들은 바로 이 위험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지식을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창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남들이 무서워하고 다 도망갈 때 나는 차분히 앉아서 유치권 비용, 벌금 이걸 다 계산기에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비용을 감수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다라는 확신이 들 때 입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석을 줍는 비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쭉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관점도 확 바뀌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풀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퍼즐처럼 보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쩌면 진짜 위험은 서류에 없는 저 숨겨진 건물이 아니라 눈앞에 이 모든 정보를 뻔히 보고도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고 무시해버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태도가 아닐까요? 진짜 보물은요, 철저한 분석과 용기 있는 결단. 바로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